나이가 들면 귀가 아플 정도로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 하나만 생각하고 50대, 60대를 그냥 보내도 괜찮은 걸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노인의 10명 중 2명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의 신체 건강 하나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 뒤늦게 힘들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80대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좋은 습관 만들기를 어려워합니다. 또한 우리가 80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은 원래 두려움의 대상으로 예전에 겪지 못했던 경험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겪는 일을 말씀드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막연히 80대를 두려워했던 분들에게 밝고 선명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자 중에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수면 유도제는 잠이 잘 오게 하는 약이라서 한밤중에 깨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려 낙상이나 골절을 당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자리 보정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수면제는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이다. 불면증으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리에 누우면 본인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자는 것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면 그만이다. 취침이나 기상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적합하다. 보약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듯 잠도 보약처럼 나를 도와주는 역할로 편하게 생각하자. 두 번째, 재혼하고 싶지만 허락해주지 않는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축복하는 상황이다.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재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라고 한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머릿속 한구석에는 아버지 돌봄도 부탁해요 라는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복해준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지금까지 수많은 고령자를 만나왔는데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몇몇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 얽힌 문제가 말썽으로 앞서 말한 재혼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이다.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돈을 남기고 사망하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나 친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드라마 같은 치열한 싸움이야 드물겠지만 가족 관계에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한다. 유산이 약 수천만 원 받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우애 깊던 형제가 부모 사후에 멀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재산보다도 물려주고 싶은 좋은 습관을 남겨보자.
세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네 번째, 친구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삶에 의외의 힌트가 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다.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앞서 말한 행동 경제학에서처럼 차이에 주목하여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고령자는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다섯 번째, 치매에 걸려도 인생 지혜는 남아있다. 많은 사람이 인지장애에 대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획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이 흉을 보았는데 사실은 전부 알아듣고 있었다거나 할머니는 치매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다라며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직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인지장애입니다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잔존 기능을 빼앗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너무 슬프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능 면에서는 예전만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을 헤쳐온 지혜는 쇠퇴하지 않는다. 건망증은 생겼어도 인생 상담은 오히려 더 능숙해지거나 쉽게 욱하지 않아서 손주를 돌보는 일을 젊은 부모보다도 더 잘 해내기도 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능력도 따라온다.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지장애 환자 중에는 기억력은 떨어졌어도 이해력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버지,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이해력에 문제가 없으므로 알았다라고 대답한다. 문제는 이 대화 자체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 한편 사기꾼은 말솜씨가 좋아서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흰개미가 다 갉아먹습니다.
보세요, 벌써 갉아먹은 흔적이 있네요라며 교묘하게 말한다. 그러면 말뜻을 이해하는 인지장애 환자는 큰일이네라며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에 들은 이야기와 눈앞의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거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책 곁에 두고의 방송 더 이어갑니다. 건강한 80대를 위한 6가지 필수 습관. 첫째,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서 씩씩,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상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진다. 둘째, 약을 점검하자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복용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셋째, 인간관계를 점검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80대가 되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개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져서 외출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한다. 넷째,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불량이라 해도 70대, 80대가 되면 10대 같은 자포자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왔다. 튀지 않아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불량 노인이니까 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주변에서도 이해하리라. 많은 일들이 편해지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진다. 다섯째,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껏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이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자기 몸에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으니 자기 몸을 믿어보자. 참고로 앞서 언급한 저나트륨 혈증은 의식장애나 경련 등을 일으킨다. 평소 역주행이나 난폭 운전과 거리가 멀었던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나 폭주 사고를 일으켰다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닌지, 혈당치나 혈압을 과도하게 낮춰서 머리가 멍해진 것은 아닌지 다각도로 원인을 살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소금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꼭 섭취하자. 여섯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른바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된다. 필자도 이에 관해 상담해 줄 때가 있는데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나 금전 상황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딱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이렇다. 남은 돈이 있다면 끝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했으면 어떨까? 만약 부자라면 고급스러운 서비스 시설이 완비된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돈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최고의 방법이다. 임금으로 1개월에 약 500만 원이 든다면 1년에는 약 6천만 원이 들고 10년이면 약 6억 원이 든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불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소비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제일이다. 호화로운 묘지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어떨까? 자식들은 성묘하러 올지도 모르겠지만 손자대가 되면 또 모를 일이다. 산소에 가면 황폐한 무연고 묘지가 여럿 있는데 같은 처지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럴 바에는 자치단체 등에 기부하여 후세에 도움이 되는 편이 낫다. 부모가 시골에 계시는 경우에 필자가 가족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이 있다.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고개를 잘 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소의 금전을 곁들여서 우리 부모님 좀 잘 지켜봐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돈은 필요 없다라며 사양하겠지만 항상 감사해서요라고 말하면 대개는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웃 사람들이 부모를 신경 써주면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다. 부모를 도시로 모셔오거나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 할 경우와 비교해보면 다소의 지출은 오히려 저렴하다. 돈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형태화했다고 생각하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꼭 남기고 싶다면 유산의 형태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돈을 잘 써주렴이라고 당부하며
자신들이 건강할 때 건네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유튜버가 되는 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작년 2월 서점에서 무작정 샀던 책 2권이 책 곁에 두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구독자분들에 비해 젊은이라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꼭 사업을 한다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존중해준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곁에 두고 채널이 여러분에게도 나답게 살아가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80세의 벽을 읽고